예, 안녕하세요. 오늘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노무 교육을 진행할 김우성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노무 관리 트렌드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번 국회에서는 근로감독 강화를 항상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이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계약서가 잘 써져 있는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근로시간을 법적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항상 강화해라,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고용노동부 역시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열정페이 또는 불법 파견, 아니면 프랜차이즈 사업장, 헤어 디자이너, 이런 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별도의 타겟형으로 근로감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타겟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노동법을 위반을 했을 때는 즉시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과거에 만약에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혹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을 때 노동부의 그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진정 제기 후 감독관이 노동부에서 15일 정도, 2주간의 그 기간을 줬습니다. 2주간의 기간을 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안에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지급이 안 됐던 임금이 지급됐다 한다고 하면은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최근도 아니죠. 2015년부터 좀 바뀌긴 했는데, 2015년부터는 노동법을 위반을 했을 때는 즉시 처벌로서 근로감독 규정이 손질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아니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이러한 경우로 해당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처벌을 하는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다 더 노동법 관련 법령이 강화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로 문제되는 경우가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며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많이 작성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체결 혹은 근로계약 체결 혹은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이 4가지 사항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온전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 역시도 지금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이죠. 이 시급, 1시간 일을 했을 때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최저임금 준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이슈가 되는 사항이 주휴수당 지급인데,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 역시도 소정근로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더 추가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는 0.5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최근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로 이 노동관계법령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이 나옵니다. 이 지도점검은 사업장으로 노동부 감독관이, 고용노동 감독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3년치의 자료를 다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 등 임금, 특히 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과거 3년치의 연차휴가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과거 3년치가 모두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지도점검을 하고 미지급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지급을 해라 라는 그런 지급 명령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부 자율점검, 그리고 지도점검,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특별 상시점검, 이러한 형태로서 많은 형태의 노동부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부로 진정을 제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을 제기할까요? 사업자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례 역시도 퇴사한 경우, 이 케이스 사례인데, 그 퇴사한 근로자가 뭐 미지급된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미상연차휴가 수당, 뭐 연장근로 수당,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 명령을 받으면은 이 케이스 사례에서 그 직원은 다른 직원들한테까지도 나 받은 거 몰라? 너도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부 진정을 같이 제기한 사례였는데, 결국엔 이 회사가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폐업이라는 선택까지도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노동관계법령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루트는 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장으로 나가는 지도점검의 형태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노동부로, 근로자들이 노동부로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슈되는 사항,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7가지로 좀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퇴직금 미지급, 연장야간 휴일수당 미지급, 그리고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취업규칙의 미작성, 이거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이러한 사항들이 가장 많은 이슈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장에서는 일단은 노동법적 지식은 어느 정도는 있으세요. 그래서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대략적인 노동법적 지식은 있지만 우리 회사는 직원들과 가족같이 잘 지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그리고 여태껏 사업하면서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 신경 쓰기 귀찮다. 이러한 반응들로 인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돼서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업주분들의 좀 잘못된 생각인데, 이 근로계약서 괜히 써서 긁어부스러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월급을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사정상 못 주게 되는 경우에도 어떡하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자체만으로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여태껏 안 썼는데 이제 와서 직원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냐?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그 노무적인 법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분들 아니면 예비 창업자분들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채용한다 하시면은 근로조건이 확정되면은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금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연봉제라는 말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위로금은 어느 정도 지어주니 괜찮다. 위로금 지어줄 돈으로 차라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연장근로수당이라든가 미사연차휴가 수당, 주휴수당,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위로금 줬으니 됐다. 위로금은 위로금대로 주고 나중에 또 이 미지급된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것들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강력히 원해서 4대 보험 가입을 안 한다. 각서도 받아뒀다. 이거는 4대 보험의 가입의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4대 보험 가입을 하고 그 금액을 납부할 의무까지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 안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에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의 의무는 사용자한테 일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의 의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트렌드, 노무관리 트렌드 및 주요 이슈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 근로계약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